2016년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창원시가 시를 빛낸 10대 뉴스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창원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 유치입니다. 안 시장이 임기 중에 가장 잘한 일로 꼽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SM타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특혜 시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창원시의 단호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의원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2017년 첫 감시 리스트는 커지는 SM타운 특혜 의혹입니다. 이 문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SM타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으르렁 으르렁대. 네, 엑소의 노래에서 제목을 따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SM타운 유치 어떻게 볼 것인가, 너무 지나친 부동산 위주의 개발이 아니냐, 이 정도로 논의가 끝났었는데 그 이후 SM타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게 진짜 좀 뭔가 의아하다, 이대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앞서 논란을 좀 설명을 하면요, 창원 SM 문화복합타운이 창원시 이제 문화예술도시 건립의 일환으로 추진한 안시장의 이제 최대 사업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문화복합타운이 들어설 부지의 용도 변경으로 좀 특혜 논란이 있었죠. 네. SM타운이 들어설 부지는 이제 당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없는 미간 지구인데요. 이것을 이제 창원시가 이제 복합타운 유치 발표 한 달 만에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한 이제 계획지구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인데요.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감시자들에서도 다룬 바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김석규 창원시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되게 제기를 했었어요. 사업자 선정 과정, 그리고 토지 감정 평가의 적절성, 또 용적률 상향시켜준 게 이제 조례 위반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 제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혜 의혹에 좀 불을 좀 지폈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창원 복합문화타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먼저 짚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창원시가 시소유의 의창구 파령동 일대죠. 아까 말씀하신 것 창원시에 아주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 땅입니다. 이 땅을 창원시가 사업주에게 판매를 합니다. 자, 팔죠. 그다음에 팔으면 여러 가지 용도 변경하고 각종 제약과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제 용도를 딱 변경을 시켜줍니다. 변경을 딱 시켜주면 그다음에 사업자 여기에다가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하고 28층 오피스텔을 딱 짓는 거죠. 지으면 이제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분양하면 이제 막대한 분양 수익금이 나오겠죠.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문화복합타운을 딱 짓습니다. 그럼 이 지으면 누가 운영하냐? 이제 짓는 그 사업주하고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연예계에서 SM이 딱 들어오는 거죠. SM이 들어와서 20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골자가 뭐냐면 무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20년 동안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다시금 사업자하고 SM이 나눠를 갖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20년 뒤에 창원시에다가 이제 기부 체납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약 이게 평수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평방미터는 못 알아듣니까 평수 약 7,000평이거든요. 7,000평 총 평수가. 네. 그 중에 이제 6,000평을 매각을 해서 1,000평 정도는 문화복합 SM타운을 짓는 겁니다. 그 6,000평, 7,000평 중에 86%가 주상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예요. 전체 86%가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면 이거를 과연 문화복합타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딱 설명만 14%입니다. 들어도. 14%, 네. 54%도 아니고 64%도 아니고 단 14%입니다. 나머지는 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진행 순서대로 의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네, 이번에 이제 2015년, 16년 이에 SM타운이 진행됐는데 시정 질문에서 확인된 거지만 실질 사업 공모는 2016년 4월에 했었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 답변에 2015년경에 이제 업체를 밝히자 업체가 투자 의향서와 사업 제안서를
제안이 와서 거기에부터 이제 검토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업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 지침서를 만들고 공모를 냅니다. 네. 근데 공모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39사 특위에도 그런 제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공모 기간이 4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주상복합이라든지 문화타운을 짓기 위해서는 40일 만에 사업 계획서를 내고 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짧은 기간인 그렇죠. 상당히 건가요? 짧죠. 최소한 저는 90일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40일 만에 이 사업 계획서를 내고 공모한다는 것은 사전에 공감하지 않고 사전에 공감하지 않다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 미리 사전 고감하에 이게 공모가 되었고 그 공모 절차대로 아니나 다를게 이제 한 업체가 리얼티 플러스 이세종 씨가 대표있는 리얼티 플러스가 단독 입찰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토지 매각 대금의 약 6,000평 510억을 제시하면서 낙찰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 과정에 좀 의혹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 모 언론사 기자님께서 그 우리 시청 간부들하고 부산의 LCT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게 창원판 LCT 사태다. 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창원 LCT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강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진행 과정을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면밀하게 짚어보면요. 이 사업이 정말 속전속결로 정말 일사천리로 이렇게 행정이 거침없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첫 그 사업 계획이 나와가지고 올 초에 4월 달에 4월 말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6월 16일 날 선정이 되고 토지 매매 계약이 9월 24일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벌써 9월 달에 건축 허가 승인이 들어오고 네. 벌써 11월 달에 분양 광고가 떴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네요. 이 사업 안에 들어있는 이 사업 부지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지구 해제도 있지만 그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라든지 그것도 우리 각종 위원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통과를 전제로 다 해버렸어요. 4월 29일 날 창원시가 내놓은 공모 절차, 공모서를 한번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4월 달에 나왔는데 이 속에 공모 추진 방법이라든지 여기 매각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인데 예전 가격이, 매매 예전 가격이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미관지구 해제라든지 계획관리구역 지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선행되기 전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아티움시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또 어떤 업체인가요? 이 회사 지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리얼티 플러스라는 그 부동산 개발,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실질적인 대표사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그 종합건설회사가 CG 종합건설이라고 그곳이 있는 지역이 평택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SM이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SM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티움 시티가 모든 사업의 주체입니다. 주체고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운영자로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공모 우리 보면은 우리 지금 내는 공고문에 보면은 여기에 사업 신청자, 운영자, 시공사라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놨는데요. 참 묘합니다. 아까 방금 우리 노창섭 위원 말씀처럼 짧은 단기간에 운영자를 컨소시엄으로 데려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엔터테인먼트 중에 국내에 알려져 있는 정말 굴지의 그런 회사를 데려온다는 것은 사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들어오기 어려웠고 유독 왜 이 회사만 들어왔을까? 네. 이 회사만. 제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단숨에 따냈을까? 그러니까 리얼리티 플러스 리얼티 플러스. 근데 대표이사고요. 이세종이라는 분은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회사 리얼티 플러스 회사가 여기에 사업 신청자로 등장하는데 여기 지금 컨소시엄으로 이 회사가 대표사로 리얼티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금년 1월 9일에 취임해요. 금년 1월 9일에. 이 회사를 계속 2016년 말씀하시는 올해 거죠? 2016년 네, 1월 9일, 작년 네. 1월 9일이죠. 그 회사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기 참여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작년 1월 9일 날 이 사업이 진행되기 불과 수개월 언저리죠. 그 사이에 이 회사 취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문화복합 타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냐, 하던 사업가냐?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평택 을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012년 4.16 총선 때 한번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이고, 네. 그 이듬해인 그 2014년 그 730 보궐선거 때 다시 또 한나라당에 복당을 해서 새누리당 예. 경선에 참여했던 정당인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대선 후보 캠프의 홍보 담당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낙선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 지사 정책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예,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 CG종합건설 규모가 그 회사 규모가 한 40억 원 정도 되는 자본금이 그렇게 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 우리 지역에도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를 같이 데려옵니다. 참여자로. 네. 참여자로 데려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사업 신청자의 컨소시엄 회사입니다. 이 회사 두 개 합친 게 지금 말하는 아티움시티, 창원 아티움시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택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제요 창원시 팔룡동의 노른자의 땅을 알아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지 삼척 동자라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도 이 정도 부동산 컨설팅하고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지금 리얼티 플러스 자본금이 5억이에요. 직원 8명입니다. 네, 8명. 네. 그리고 CG 종건 회원들 자본금 50억밖에 안 돼요. 이런 회사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여기도 왜 거기 평택에 있는 회사를 사람들 데려왔을까? 의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한 건 그렇다면 SM타운은 어떻게 저희 3대 기획사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럼 SM타운이 여기 참여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 시장님은 지난 시정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구, 부산하고 가려는 걸 이수만 회장을 직접 만나 설득해서 창원에 데려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SM타운은 부산과 대구가 경쟁을 하고 우리가 도중에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그 이순만 씨 설득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지금 끌어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SM을 데려온 주체는 누굽니까? 안상수 시장님입니다. 네. 그럼 그 역할을 할 사람도 누가 있어요? 그럼 이세종이라는 사람도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걸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행사로 데려온 거예요. 그죠? 다른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니 이게 왜 이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아무런 역할도 없는데 예?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 지금 봤을 때 그런데 모종의 역할은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분이 과거에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이세종 회장이요? 네. 네. 그 이제 뉴욕 한인회장을 했으니 그 당시에 미국에 이수만 그분도 아마 미국에 자녀를 두고 있고 해외에 이렇게 진출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지 않까는 그런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그런데 개인적인 역량만 발휘하면 될 건데 왜 리얼티 플러스라는 부동산 회사를 얻고 왔을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납득할 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세종 씨가 뉴욕 한의회장 출신으로 당시 이수만 씨하고 친했다 하더라도 이 SM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 시장하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그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역할로 머물러야 하지 이 시행사 대표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좀 그 부분에 의심이 제가 되는데요. 가장 의심을 가지고 뭐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님이 그래 의혹을 이제 제시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 우연이라고 칩시다. 다 우연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2007년도 여기 리얼리티 플러스가 이제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2007년 이후에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없는데 이 큰 사업을 가지고 이 창원에 갖고 이 노른자 땅에서 이 시행을 한다? 이거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 누가 이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좀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감정평가 금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업체와 시가 협약을 맺고 시 소유의 파룡동 땅을 이제 업체에 매각을 했는데요. 감정평가 금액,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이걸 얼마 정도에 팔아야겠다 해서 나온 그 금액 자체가 적절했냐.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해서 싸게 준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예. 여기 이제 이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당으로 100만 미터 하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평당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 약 800만 원. 네. 800만 원 정도 감정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평당이 이제 미관지구 일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사후에 특별 계획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용적률도 상업 지역의 아파트 500%, 600%가 뭐 변경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00만 원이 적절했느냐, 졸속으로 좀 감정 평가를 하지 않느냐. 그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옆에 이제 39사트라든지 주위에 그게 홈플러스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주위에 이렇게 토지 가격을 탐문해 보니까 평당 한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좀 특혜성이 충분히 있다. 설령 1,200, 1,300 안 된다 하더라도 800만 원은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런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창원시 입장은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창원시 입장은 분양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뭐 이 사업 리스크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집 살 때도 공시지가 이런 것보다 실거래가 훨씬 높습니다. 이따가 와서 이제 상업지구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를 다 규제를 풀어줬는데 공시지가 140% 정도 된다. 이건 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 용산구에서도 그냥 80평 규모의 약간 초가집스러운 것도 상업지구로 바뀌면 수십억을 합니다. 그 가격이요. 마찬가지로 규제를 다 풀었는데 여기서 공시지가 140%밖에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지 이 합리적 추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업과 주거가 그 동시에 있는 우리 말하는 최고 그 가치 있게 생각하는 주상복합. 네. 서울에서도 주상복합 최고 비싸잖아요. 네. 우리 지역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유일하게 지금 상업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저 자리밖에 없어요. 그 일대도 지금 파룡동 일대를 더듬어도 그 필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인근의 비교 사례로 우리가 앞에 식당이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카센터라든지 이 매매 거래된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 우리 지금 앞에 그 설렁탕 집이 2004년도에 거래됐는데 그 당시에 7평당 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그 앞에 있는 카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11년 전에 1,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 지역은 그 당시에는 미관지구로 묶여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해제한 지역을 평당 800만 원이라면은 그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죠. 네. 예. 제가 사고 싶습니다. 저한테 돈은 기회만 오면 있으시고요. 아니 네. 열심히 벌어야죠. 예. 근데 제가 만약 평당 800이라 그러면 아까 시세 그 땅을. 1,100만 원이라 하는데 이 당연히 상업지가 풀리면은 수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가 또 수배가 올라가고요. 건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또 수배가 올라가고요. 그다음 건물을 매각할 때 또 수배가 올라갑니다. 그걸 다 따진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막대한 이 분양 수익금이나 이 수익금을 사업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SM도 여기서 분양을 몇 개 했을걸요. 안 할 수가 없겠죠. 다른 뭐 JYP나 YG도 들어오고 싶은 상황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창원시에 SM 복합타운에 SM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요커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창원으로 또 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거 복합문화타운 SM 코엑스에 그대로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무슨 뭐 와가지고 9박 10일 이렇게 옵니까?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오죠? 그러면 서울시만 구경을 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창원시까지 오면 사천공항에 내려와서요. 하루에 한 대 있는 비행기 타고 내려옵니까? 그러는데 사천공항 와가지고 무슨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창원까지 옵니까? 아니면 그 친구들이 KTX를 타고 내려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SM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행정부로서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 요커들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 SM타운의 콘텐츠를 얼마나 조성에 따라서 향후에
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고 사실 그런 기대 효과를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부분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절차가 공정했는가 이게 이 속전속결로 한 이 절차가 너무 졸속이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그렇죠. 뭐 다 넘겨버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죠. 따질 부분이 있으면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의혹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혜 의혹으로 지금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적률 허가 부분인데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용적률을 과도하게 높여줬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보면요, 61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최대 용적률은 600%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허가해준 이번에 이제 그 부지에 허가해준 용적률은 720%입니다. 그러니까 규정된 것보다 120%를 초과한 것이죠. 근데 이 조례에도 이 추가로 이 용적률을 늘리는 데 단서가 있어요.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제 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교통이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창원시가 판단을 한 것이죠. 예. 네. 당초 조례가 저희들 심의할 때는 이 상업지 500%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M타운 때문에 어떻게 의해서 100%를 상향 600% 됐습니다. 600%의 기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든요. 120%. 맥시멈이 이제 그래서 720%입니다. 그래서 720 맥시멈대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사업 제한자는 682%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협의 과정에 720% 했다는 거.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600% 했을 때 44층. 네, 44층밖에 못 올가고 이게 720% 했을 때는 49층까지. 예, 그래서 144세대가 4개 동이니까 증가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그 김숙 의원도 제기했지만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축비라든지 분양가를 이렇게 갭해서 하면 최소한 120%를 상향했을 때 오는 게 한 150억 이상의 특혜 이익이 간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120% 인센티브는 줄 수 있는데 김용훈 기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120% 이하로 줄 수 있는데 경관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위생에 지장이 없을 때 네.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홈플러스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 용원교차로라고 합니다. 지하도도 있고 해서 네. 상당히 현재 SM타운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심각한 이 교통영향평가상 F 등급, 최하위 등급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주위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SM타운을 쓴다면 교통이 더 심각할 거고 그건 언론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근데 교통이 심각한데 120% 인센티브를 더 줬다. 이것은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네. 이 지역이 교통 상습 정책 구역인데, 그죠? 그래서 720%로 이 추가 허용 조건이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상습 이 정책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습 정책 구간의 이 상업지구에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지구 풀었는데 그것을 하는데 창원시가 도로정책 주관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시금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해준다는 저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주변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업체가 이 막대한 수익금으로 도로를 확장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모두 요구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사전 심의할 때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서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지적돼서 그게 유보되고 반려되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통 그 교평에 대한 부분만 해도 반려를 몇 번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서부경찰서에서 절대 반대했습니다. 네. 서부경찰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구역구역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브레이크 걸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서부서하고 지금 재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아마 문제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서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길을 내겠어요? 그 비싼 땅에. 예?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파든지 지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여건을 개선할 데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다 개발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자체에 지금 교통 정체와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전에 그 혼잡에서 지하 차도를 판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네. 근데 다시 그러면 어느 쪽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하 통로를 다 파야 돼, 일대를. 2층으로 또 파야 되는 거죠. 지하 통로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 누가 팝니까? 그럼? 누가 부담할 거예요, 그 비용은?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개선할 방법이 뼈조가 묘안이 없어요. 묘안이. 그래서 서부서에서는 뭐냐, 줄여야 된다. 뭘 줄여요? 줄여야 돼. 유동 인구를 줄여야 돼. 아, 예. 유동 인구를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층수를 낮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그래야만 용적률하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132세대라면은 지금 600% 하면은 1000세대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세대 미만으로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원분들께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땅을 용도로 변경하고 이 용적률 관련해서는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예. 네, 들었는데 또 두 분 의원이 당시 도시건설교통위에 예.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승인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때 그거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네. 이제 자백을 하고야 솔직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존경하는 노창섭 의원님한테 정말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왜 이게 그러죠? 네. 그 당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우리 노창섭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정보가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보가 사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설명하는 그 부서장이나 저희들한테 설명한 내용은 어마어마했어요. SM을 데려와서 창원에 한류 의리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요커들이 오는 정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져온 거예요. 경제 유발 효과가 거의 8천억이고 고용 유발 효과가 거의 3,500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이런데 협조 안 하면 또 발목 잡는다 그럴 거고 매번 제보고 발목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 협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려 하는 우리 노창섭 의원님, 여타 시의원들 제가 제 사무실을 모셔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해주자. 이거 해가지고 창원에 랜드마크 사업을 하겠다는데 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자. 제대로 잘 절차를 지키면서 잘 하는지 제대로 된 사업을 갖고 왔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지만 첫 단추는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장해서 이거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통과시키실 때 지금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정보는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있었다면 제가 해줬겠습니까? 네. 절대 안 근데 해줬죠. 용적률은 문제가 안 됐나요 그때는? 아니, 제가 네. 그 당시에 제일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자리에 오면서도 이 주제를 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할까 고민이 됐었습니다. 변명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인상하는가, 상업 지역 용적률 인상하면서 특히 여기에 주상복합단 500%에서 상업 지역의 아파트 지을 때 이 안을 들고 왔을 때 제가 좀 거꾸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네, 반대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의회는 다수결이 원칙이고 특히 그 조금 전에 뭐 위원장님 변명하셨습니다만은 정보 심의 자료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가 그냥 3대 연예기획사 SM 이수만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연예기획사로서 경제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그 관광객 유치, 뭐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 한류 열풍,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회 안에 이제 다수 의견이 아니 SM 유치한다는데 왜 반대를 해 의회에서 이제 발목 잡을 수 없다 해가 이제 뭐. 공식 포기를 안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수 의견이 이건 해주자 네. 이제 이렇게 돼서 통과됐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회가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또 그때 심의를 할 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도시계획심의 미관지구를 특별계획관리지구로 이제 변경해야 아파트나 문화집회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걸 특별계획지구로 변경되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단순한 복합문화타운이라면 큰 쟁점이 안 되지만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면 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부 시민의원들이 이제 뭐 언론사 보도 내용을 보면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들어서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김충관 부시장 심의위원장이거든요. 이 심의위원장님께서 모른다. 그건 사실 안 한다. 이렇게 허위 답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행정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의 절차에 허위와 거짓이 있다라면 일부 무효는 이제 전부 무효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하면 법적으로 이 건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과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 논란이 그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왜 사실이냐 하니까요. 지금 그 창원 아티움 시티 지금 이름 그렇죠.
그 당시에 사업 신청자들은 사업 계획서를 4월 달에, 6월 달에 접수시켜요.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여기. 그리고 6월 16일 날 사업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선정하기 전날 15일 날 모레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네. 그 사업 계획서를.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가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을 16일에 하거든요. 근데 그 사업 계획서에 문화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주상복합이라고 분명하게 1, 2, 3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제2부시장 김중관이 그 보고서를 봤는데 아니라고 했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에다가 그 받은 사업계획서의 내용 전체는 공개하기 어렵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그 어떤 개략적인 사업에 대한 거는 자료를 주고 심의를 해야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보 제공 안 하고 뭘 만지보고 심의를 하라는 거죠. 아무 정보를 안 주는데. 그런데 그 정보를 어디서 들었든 소스를 들어가지고 질문하는데 허위 답변을 했다. 허위 답변을 한 거예요. 허위 사실을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심의는 뭡니까? 하자 있는 심의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민입니까? 아니,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김천 부시장도 정보를 공개해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명백하게 주상복합이라 나와 명시돼 있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답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럼 풀어주고 다 풀어주고 사전에 40일 만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다 공개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창원시를 지금 이렇게 들어보고 난 이후에는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창원시의 행정에 대해서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관련된 것은요. 지금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이나 궁금증 이런 걸 해결하려면 뭐 계약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참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밀실 행정이 또 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창원시가 어떤 뭐 정보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방금 뭐 많은 토론 과정에 나왔지만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그냥 무시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한 장짜리 보고서, 깨끗하게 한 장짜리 보고서입니다. 요약본인 중에요. 그래서 정말 투명한 행정, 그리고 절차적으로 우리가 승인 받으려면은 절차가 공명정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충분하게 우리가 반론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제공된다면은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절차적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저는 지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으로서. 그런데 아니 지금 뭐 장막 속에다가 넣어놓고 알아서 그냥 뭐 판단해라고. 뭐 우리가 전제전능 신도 아닌다. 문제가 한두 가지.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유치를 해가지고 대단한 유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신청자인 그 아티움 그 우리 시티가 이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 1000평에다 이렇게 짓는데 네. 지하 2층, 뭐 지상 8층 규모입니까? 짓습니다. 그럼 운영자로서 이제 SM이 참여하는데 SM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들어오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드리겠죠. 그런데 SM이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이수만이 안 들어오면은 다른 엔터테인먼트 없어요. 아니 또 건물 다 지났고 조건이 좋으면은 협상에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네. 왜? 수익 나면 건물 다 지났어요. 그러면 아니 저 한국에 없으면 미국에는 없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아, 전 세계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다 접촉해가지고 건물 공짜로 20년 동안 너 줄 테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예? 수익금도 다 그러면 가져가라. 수익금 다 가져가라. 안 할 회사 있겠어요? 이거 안 되면 또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가까운 일본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 중국도 있잖아. 네. 중국 데리고 오면 한류 저가 데려오겠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마치 협박하듯이 이것 때문에 SM이 안 온다. 자꾸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SM이 자기들이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좀 큰 그 대의를 위해서 좀 앵간한 거는 이렇게 좀 넘어가줘야지. 이렇게 그냥 뭐 꼬치 뭐를 갖다가 그냥 실무적인 걸 가지고 그냥 시장 불러놓고 부시장 불러놓고 그냥 따져 제끼면은
이 사업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님, 진짜로?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시정 질문 시간이고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뭐 우리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서 SM타운 안 들어옵니다. 의원들이 발목을 잡으면 예산이 안 온다. 시정질문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뭐 안 온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대로 지어 나오면은 네. 이게 어떤 회사든지 온다니까요. SM뿐만 아니라. 아니, 침 안 흘리겠어요. 아니 시의원한테도 공개를 안 하고 한 장짜리 주는데 그러면 시의원을 뽑은 시민들은 아예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장막이 아니라 이건 뭐 어둠 동굴 속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SM타운 협약서, 사업 제안서,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 이런 거 다 줘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정농단을 왜 일어났다? 저는 창원농단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의혹 제기되는 것 관련 사건들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사업들은 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시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의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39사의 그 자료 제출, 뭐 국방 비밀이라든지 군사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했고요. 최근에는 이 SM타운, 문화복합타운 여기에 제가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 근거에서 공식적으로 구두로 아니 서류로 3번 보냈습니다. 3번. 3번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고 기껏 실무자 찾아와서 의원님 협약서 체결할 때만 봐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준공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 끝나고 나니까 사업을 또 시작할 때까지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뭐 6개월 이상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지방의원은 시정을 견제 감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서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합리적이라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불합리한 상황이 많으면 중단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시행정이 좀 더 좀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의원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정당한 의혹 제기인데 창원시가 과연 변화를 할 것인가? 뭐 시가 계획 변경이라든지 자료 공개라든지 이런 걸 하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올 한 해는 정말 소통하면서 자료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좀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뭐 새로 뽑게 될 거고 많은 여건이 변할 테니까 창원시도 그에 부응해서 좀 변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견제해 나갈 계획이신지. 문화복합타운은 우리 창원시 해남 문제고 관심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이 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SM타가 중간에 철수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네. 협약을 공개해서 그걸 빨리 이렇게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익금이 이제 초과됐을 때 39사도 마찬가지지만 초과됐을 때 초과된 이익금에 대한 이제 창원시는 5% 정도 수준의 이익금 계산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 15% 됐을 때 그 이익금 부분은 정산했을 때 추가로 창원시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교통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제기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었으면 이게 주거가 되면은 통학 문제, 학생들 언론에서 제기됐다시피 애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학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시 행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묵은 숙제를 털어내지 못하고 새해 시작과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 저희도 갑갑하지만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창원시가 있습니다. 시민이 피해를 본 사안에 대해 시의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바라는 것, 그리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질문해보는 것. 우리 사회에선 아직까지도 너무 큰 바람인 걸까요? 창원시의 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두 분 의원과 함께 또 감시자로서 시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 출연해 주신 두 분 시의원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시자들이 2017년 새해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감시자들이 제기한 수많은 문제들과 의문점들에 대해 가장 속 시원하게 도민들에게 답을 해줄 두 사람,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책임지는 두 단체장에게 출연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는 당분간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려주었고요. 출연을 약속했던 안상수 시장은 녹화 이틀을 앞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새 특집 방송을 무산시켰습니다. 언론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절하는 리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우리 지역 단체장들의 태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높고 두터울수록 감시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시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당한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2017년 한 해도 살아있는 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감시자들의 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